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태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솔브레인을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을 작년 11월 말경에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1년 올해 이제 연간 내내 보유해야 되는 어떤 기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솔브레인 11월 23일날 올려드렸던 거 한번 영상 보시면 되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제가 주력키 투자 포인트로 세웠던 것은 삼성전자가 이제 낸드 쪽에 투자를 할 것이고, 그리고 파운드리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솔브레인은 낸드와 파운드리 투자의 가장 수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리스크였던 디스플레이 소재 매출 비중도 많이 낮아져 있으니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었고, 다행히 이제 그때 이후로도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는데, 요 구간에서 그 공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공개 매수가 있었습니다. 이 공개 매수는 결국에는 이 최대 주주가 솔브레인 홀딩스의 지배를 강화하고, 솔브레인 홀딩스는 솔브레인의 지분율을 또 높이는 어떤 인적 분할 후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지배 구조를 강화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것을 하는 이유가 보통은 자식한테 상속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불행하게도 뭐 좀 정지환이라고 하는 이 회장님의 아드님은 그 교통사고로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후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최대 주주가 이제 솔브레인, 정지환에서 솔브레인 홀딩스로 변경이 되는 이 인적 분할 이후에 이 솔브레인 홀딩스를 매각을 하면서 솔브레인과 같이 이제 통으로 매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투자자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연중 내내 보유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최대 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이슈가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여기 애널리스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보고서를 신금투랑 KTB 두 군데서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뭐 다른 데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이 나왔고, 이 4분기 실적은 그 잠정 실적을 통해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영업이익 490억에 당기순이익은 이제 260억 원으로 지배주주 소유지분 순이익을 260억을 발표했는데, 시장에서는 매출은 괜찮은데 영업이익 단에서는 일회성이 좀 들어간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B의 내용을 보게 되면 추정치를 좀 하회한 것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매출은 어느 정도 추정치를 상회했다라는 점이고, 영업이익이 이제 그 하회한 거는 성과급 반영이랑 그리고 원화 평가 손실, 원달러가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상대적으로 못 갔던 이유가 인적 분할과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아마 담당 IR 팀에서는 본격적인 어떤 의사소통을 좀 끊었을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이제 원달러가 이제 빠지는 상황이 이제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한 점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솔브레인의 전통적으로는 그 반도체 어떤 증설에 대한 영향이 그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로서 탑라인의 어떤 성장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반도체 투자보다는 파운드리 투자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혼선이 있는 내용이 낸드에 대한 캐파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시장에서는 낸드 캐파를 늘리는 것이 맞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신한검투의 애널리스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삼성은 공격적인 증설을 통해서 낸드 마켓쉐어 증가 전략을 택했다라고 지금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60에서 80K 수준으로 한다는데, 이 60에서 80K 수준이면은 역대급 증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의 낸드를 증설하는 어떤 이슈가 2021년도에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러한 증설이 이 더블 스태킹의 어떤 도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러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블 스태킹이 도입이 되고 난 다음에 증설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 굳이 낸드를 증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이런 혼선들이 굉장히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낸드는 어쨌든 뭐 더블 스태킹이 도입된 후든 전이든 올해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증설은 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굉장히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을 살 때는 밸류에이션이 하단이거나 또는 밸류에이션이 다른 어떤 피어 그룹 대비 굉장히 싸야만 살 수 있는데, 작년에도 저는 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을 올해 연간 언젠가는 발표할 만한 낸드 마켓쉐어 증가 전략이 구체화되면은 솔브레인이 가장 큰 수혜가 될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때는 솔브레인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비싼 국면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할 전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솔브레인은 순수한 전자 소재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솔브레인에서 가장 이 리스크는 뭐냐면 이 디스플레이 쪽 그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보면은 시장에서는 이 케미칼과 싱글라스 쪽에서는 실적이 올해 대비 작년 대비 올해는 이제 가동률 정도 회복하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빠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시장에서 싱글레스는 특히 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의 전체 매출 중에서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이 줄어들길 바라는 투자자들이 많죠. 그 말은 반대쪽으로 이 시각과 관련된 반도체 소재의 매출이 증가하길 원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미세 공정으로 되면 될수록 시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더 시장에서 임팩트가 있으려면은 낸드의 증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전해액과 관련된 2차 전지 매출이 있어요. 이 2차 전지 매출이 2020년 대비 2021년도엔 당연히 이제 증가를 할 것 같고,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보니까 이 매출 비중이 거의 한 16%의 수준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말은 앞으로 디스플레이의 매출 비중은 점점 빠지는데 2차 전지와 이 반도체 소재 관련된 매출 비중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서 밸류에이션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겠죠. 과거에는 순수 전자 소재 회사도 아니었고 분할하고 나서는 순수 전자 소재 회사가 되면서 반도체 소재가 점점 비중이 높아지면서 우려가 되는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은 떨어질 거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인데, 그리고 물리적으로 시장에서 임팩트 있는 물리적인 증설이 낸드 캐파 증설이 시장에서 임팩트 있게 다가오면서 낸드 관련된 그 시가격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시장의 어떤 큰 컨센서스인데, 다만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세게 못 갔던 이유는 분할에 대한 이슈, 그리고 연간 실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도체 소재가 뚜렷하게 증설을 못하고 있는 와중에 낸드도 정말 증설을 할까? 라고 하는 어떤 의문,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큰 폭의 주목은 받지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애널리스트는 2021년도 예상 PER을 10배 수준으로 피어 그룹 대비해서 굉장히 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피어 그룹들은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소재, 약점적인 소재가 있는 기업들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비싼데, 솔브레인도 어쨌든 간에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2021년도 실적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갭이 계속 줄어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그 실적 추정에서도 보게 되면은 결국 웻 케미칼이라고 표현하고 또는 어디선 에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시각과 관련된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22년도엔 더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2021년도 중에 낸드 캐파를 증설하는 이슈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애널리스트는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4분기 실적 보니까
2차전지 소재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은 잘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2차전지 소재는 좀 전 애널리스트 거 내용 보시게 되면은 2021년도에는 한 매출 비중 한 16% 정도 되고 있는 것 같고, 디스플레이 쪽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고객사 재고 조정도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영업이익은 성과급 반영해서 뭐 생각보다는 좀 못했다라고 하는데, 1분기 실적은 매출은 QOQ로 그렇게 증가하진 않는데 영업이익은 이제 늘어날 것 같다. 고객사 재고가 일단 일단락되었고 낸드에 대한 증설로 시가이 점점 늘어나지 않겠느냐. CMP 슬로리도 소재 국산화한 거 아니냐. 그런데 싱글라스 부분이 약간 가동률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1분기의 어떤 호실적도 시장에서는 큰 폭으로 임팩트가 받아들여지지 않죠. 어차피 싱글라스는 장기적으로 빠질 거니까. 그리고 2차 전지 쪽은 당분간은 이제 전해액과 관련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캐파 늘릴 거고 뭐 이렇게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좀 싸다. 다른 회사들은 뭐 디스플레이 어떤 소재와 같은 약점 부분이 없는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 애널리스트는 비메모리 쪽 증설도 최대 수혜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GAA 공정 도입을 삼성전자가 2021년 중에 하게 되면 장기 성장 포인트로서 솔브레인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일단 추정치를 보시게 되면 여기는 분기 단위로 잘 추정을 해놨습니다. 1분기 시가이 증가한다고, 일단 QOQ로 시가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싱글라스 부분은 뭐 플랫하다라고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영업이익단에서는 570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를. 그리고 2차 전지는 다시 QOQ로 조금 빠지지만 다시 증가하는 어떤 추세를 보일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해놨는데,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투자 포인트가 약간 혼동이라기보다는 큰 틀인데, 여기 신금틀은 낸드에만 주목을 해놨고 낸드의 어떤 증설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얘기해놨고, 저도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B 같은 경우는 낸드 증설도 이야기를 하면서 비메모리 쪽도 봐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리고 2021년도 1월 27일 날 보고서를 한번 봐라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 보고서에 뭐라고 해놨냐면, 삼성전자가 TSMC랑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GAA 팻 공정을 조기에 도입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애널리스트는 어떤 내용을 해놨냐면, GAA 팻이 21년도 하반기 R&D 투자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리스크 프로덕션, 내년 하반기에는 볼륨 프로덕션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TSMC보다 상대적으로 미세 공정의 난이도에서 선제적으로 GAA 팻을 도입하는 계획이 올해 하반기에 나올 테니까, 솔브레인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은 하반기에 굉장히 성장 포인트가 또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솔브레인은 상반기에는 낸드 캐파 증설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것이고, 하반기에는 GAA 팻에 대한 신기술 도입, 삼성전자의 신기술 도입에 따른 뭐 시가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솔브레인이 가장 탑픽이다라고 이 애널리스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널리스트 신한과 KTB 내용을 조합을 하면 상반기는 낸드, 하반기는 그 비메모리 쪽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낸드의 어떤 증설 이슈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2021년도 실적 기준으로 10배 수준으로 좀 싼 거 아니냐.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제 그 낸드의 삼성전자 증설이 좀 더 가시화되면 될수록 솔브레인의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답변을 달아드렸던 것들이 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낸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2021년도에 그 낸드 설비 투자의 가장 수혜다. 시가기 애천트인데 시가기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GAA용 애천트 퀄이 통과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R&D에 대한 계획이
GA의 펫에 대한 계획이 올해 하반기에 나오게 되면 이미 퀄이 통과된 솔브레인의 GAA 관련된 소재도 증가할 거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될 수 있고,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비중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낸드 애천트 이쪽에 이제 증가하는 것이 핵심인데, 결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낸드 캐파 증설이 과연 언제 본격적으로 발표할 거냐라는 게 핵심인데, 그 발표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이 낮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컨센서스 기준으로 지금 멀티플 10배 수준에서는 이 낸드 캐파 증설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주가는 우상향 하다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까지 버텨볼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제 이러한 낸드 캐파의 증설에 대한 이슈가 올해 초부터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이제 11월 달에 이제 영상을 올렸었는데, 일단 분할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뭐 최대 주주가 솔브레인 홀딩스가 매각이 되면서 솔브레인도 같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심지어 삼성 쪽 계열사에서 컨소시엄으로 인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솔브레인의 가장 큰 이슈는, 첫 번째는 최대 주주가 변경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정지환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상속에 대한 니즈가 사라지게 되어 있는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시장에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낸드 캐파 증설이 언제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냐, 그리고 정말 60에서 80K 수준이 될 것이냐, 이 정도면 역대급인데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메모리 관련해서 낸드 시가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GAA 공정을 도입을 삼성전자가 서두를 것이냐, 이러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 이슈들 중에 저는 하나만 돼도 대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슈들이 안 되더라도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없는 가격권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솔브레인은 올해 내내 보유하면은 효자가 될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